자, 간밤에 많은 이적설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 중심에 맨유가 있었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네. 이게 우리가 약간 지금 느낌이 그 축구 쪽 YTN 내지는 연합뉴스처럼 다 종합해서 보도해 주는 거야. 새벽에 나도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뒤척거리다 핸드폰 보잖아. 그럼 딱 봐서 보고서 씨발 그래서 그리고 스케줄 봐. 뭐 전딜이라고? 이런 거죠. 예. 맨유가 중심에 있었는데 먼저 얘기할 거는 바로 제이든 산초입니다. 진짜 올 것 같아요. 제이든 산초가 맨유 쪽으로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이미 드린 바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고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적 시장이 이제 빡 개방을 이제 하고 기간이 되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까지 10월 초까지. 그러니까 한참 남았어. 한참 남았는데 저는 그래서 점차 이게 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딱 열리자마자 맨유는 그냥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 맨유가 빠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고 생각해보면 이제 뻔히 보이잖아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이든 우승 경쟁이든 박 터질 거다. 그러면 이적생들 빨리 데려와서 하루라도 더 일찍 돌려보는 게 훈련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죠. 중요하니까. 네. 자, 다수의 보도들이 오늘 새벽에 일제히 제이든 산초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개인 합의에 거의 다다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적료만 남겨놓은 상황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8월 초반에 유력한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이브닝이 아니면 그 사멜 러커스트라거나 아니면 사이먼 스톤 이런 BBC. 사람들이 도르트문트가 제이든 산초 판매한다. 근데 데드라인을 정해놨다. 이때까지 오퍼해라.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쨌든 이후에 이적 시장을 준비를 하려면 현금 확보도 돼야 되고 플라인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금이 있어야 이 사람들도 뭐든 영업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 현지 시간으로 8월 10일이 데드라인이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맨유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만약에 도르트문트 쪽에서 데드라인을 설정을 안 했으면 또 우드워드가 질질 끌지 않았을까. 근데 다행히 데드라인을 설정을 했어. 근데 산초는 무조건 사야 돼. 그러니까 야 빨리 하자. 맨유 급하니까. 야,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사들을 종합을 해보면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리그 티켓 확보한 게 확실하게 제이든 산초의 마음을 완벽하게 맨유 쪽으로 틀어놨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하고 안 하고가 진짜 크다니까요.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제임스 같은 케이스를 말씀을 좀 드리면 제임스는 엄연히 따지면 챔피언십에 있다가 올라온 선수예요. 그죠? 이 스완지에서 선수는 솔직히 말해서 챔피언스리그 나 못 나가도 돼. 왜냐면 내가 이제 뛰게 되는 클럽이 이전 클럽보다 훨씬 더 빅클럽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챔피언스리그에 뛰지 못한다고 해서 이적을 마다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산초는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도르트문트는 어쨌든 우승권에 있는 클럽이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무난하게 무조건 딴다고 봐야 되고 본인의 야망 그리고 20-20 찍은 선수 아니야. 그러면 뭐 바로지. 자, 그런 상황이고 스카이 스포츠는 20-20? 20-20. 공식전 전부 다 공식전 해서? 전체. 리그에서도 20-20에 가까울 정도로 나갔죠.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맨유랑 제이든 산초가 5년 개인 합의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도르트문트와 이적료 지급 이야기도 진전 중에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동시에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따로따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리고 BBC의 사이먼 스톤은 이거 영입될 거다. 왜냐하면 솔샤르가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존나 세지겠다 그러면.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개인 합의는 5년에 했다 치고 요 정도면은 뭐 사실 대부분의 계약들이 젊은 선수들은 5년 정도 많이 하잖아요. 뭐 4년에서 5년 정도 하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적료란 말이야. 얼마를 주느냐. 자, 이 이적료가 좁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거예요. 도르트문트가 총액 1억 2천만 유로를 맞춰준다면 지급 방식은 어느 정도 우리가 내고해 줄게. 그럼 5년 분할? 근데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이적료는 기본적으로 분할 지급이에요. 바이아웃이 아닌 이상은 분할 지급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과연 일시불로 어느 정도로 지급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선급. 그 다음에 옵션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며 선지급하는 거죠. 선지급.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뭐 어느 정도 분할할 것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도르트문트는 총액 맞춰주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내고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세잖아요. 자, 다수의 언론이랑 저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적료 1억 유로. 1억 유로. 아자르네. 1억 유로. 네. 옵션
퍼포먼스에 따라 2천만 유로. 그래서 총액은 한 1,600억에서 1,700억 정도. 오케이. 센 금액입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 금액이 분명히 비싼 돈입니다. 비싸죠. 존나 굉장히 비싸죠. 비싼 돈. 2000년생한테 이 정도 금액 엄청나게 비싼 네. 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적 시장을 이야기할 때 전 고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클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잘해준다는 전제 아래 이적료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보다 이적 예산이 적은 팀들은 이제는 가성비를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만약에 10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선수가 있고 8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한테 100억이 들어가. 이 선수한테는 50억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이적 그 금액이 한도가 있는 팀들은 여기를 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맨유는 20의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또 그러니까 그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2배 쓰는 걸 마다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맥과이어 어떤 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좀 비싸지 않냐? 그 돈 정도는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죠. 38경기 다 나왔잖아요. 맨유는 이 정도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면 난 성공한 거다. 제목 다 한 거죠. 그러면 저는 산초한테 이 돈을 쓰는 거 이 선수가 똑같은 분데스리가에서 그 어떤 실력을 보여준다는 전제하에 이거 써도 된다. 그렇죠. 솔직히 올 시즌 분데스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은 존나 쩝니다. 1억 유로? 안 아깝죠.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와서도 이 정도 스탯 찍어준다고 그러면 돈 내지.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빌트에서는 이 퍼포먼스 2천만 유로를 제외하고 1억 유로 중에 7천만 정도를 일시불로 내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이 나눠낼 수 있는 어떤 그걸 제한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마 세부적으로 좀 더 조율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도 1억 유로 하니까 이 7천만이 작아 보이는데 7천만도 존나 큰 돈입니다. 7천만이 1,000억이야 거의.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성사된다 그러면 잉글랜드 선수 역사상 최고의 이적률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산초가 거의 뭐 지금 요만큼 다가온 네. 느낌이니까 영입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공격진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어마어마하냐면 실력도 실력인데 나이가 창창하다. 존나 쩔거든요. 일단 뭐 왼쪽에 붙박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래시포드가 될 거라고 네. 봐요. 그러면 잉글랜드 태생의 97년생. 와, 나이 진짜 좋잖아. 좋다. 오른쪽 제이든 산초 2000년생의 잉글랜드. 20살. 예. 그리고 최전방에 마샬 프랑스 태생인데 95년생. 그리고 서브가 다니엘 제임스. 전체적으로 따지면 영국 선수 아니야? 네. UK 선수 아니에요? 네. 거기에 제임스도 97년생이에요. 그린우드 2001년생 잉글랜드. 그린우드는 2001년생이네. 거기에 뭐 굳이 따지자면 사실 저는 이 선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갈로. 이갈로는 이제 나이가 좀 있죠. 탈구잖아요. 네. 대래 여기에 또 젊은 선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언해피 뜰 수 있어요. 아, 나 끼워야 되는데 나이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어야 오히려 이 정도 선수는 그리고 이갈로가 완전 맨유 팬이잖아. 그러니까 완전 맨유가 드림 클럽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수는 나이를 감안했을 때 적당한 정도의 출장 시간을 조절해서 로테이션 멤버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비교적 불만이 덜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로파 리그에서는 이갈로가 선발로 나온다든지 그치. 아니면 초반에. 뭐 리그컵에서 뭐 이갈로가 선발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후반에 정말 다른 슈퍼 투입. 공격 루트나 이런 옵션이 필요할 때 이갈로를 넣는다든지. 바로 등져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리케인 얘기했을 때 어느 젊은 공격수가 거길 들어가겠냐. 해리케인이 있는데. 근데 요렌테는 괜찮거든. 나이가 있으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본인이 그 나이를 사실 생각을 하고 뛰잖아요. 근데 이런 스트라이커 찾는 거 진짜 어려워요. 힘들다. 진짜 힘들어요. 괜찮은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로테이션에 만족할 선수는 잘 없거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갈로가 요게 다른 의미로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제이든 산초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맨유가 잡아야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이든 산초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강력한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우승에 진짜 대권을 놓고 도전하는 팀은 맨시티, 리버풀 두 팀이라고 봐요. 네. 근데 정말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팀이 이제 맨유로 떠오른 게 아닌가. 산초의 영입을 통해서 제이든 산초 덕분에. 그렇죠.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산초가 분데스리가에서만큼 프리미어리그에서 잘 한다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영입이 아직 100% 확정된 건 그렇죠. 아니니까. 저희가 오피셜 일단 떠야 되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리버풀 팬들이 불안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입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봤을 때 여전히 최강의 멤버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은 똑같은데 다른 팀들이 올라오면 그게 간극이 줄어드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러면 부담된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리버풀이 뚜렷한 이전 링크가 좀 없다 보니까 없잖아요. 근데 알칸타라 오면 그럼 모르죠. 진짜
알칸타라라면 뭐 알칸타라 맘이세요? 존나 잘하잖아. 네. 여튼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공격진은 괜찮아. 그리고 중원도 제법 괜찮아. 물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백업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바로 맥과이어의 짝. 아, 수비진. 예, 린들레프나 에릭 바이 같은 선수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나왔을 때 잘하는 경기도 있지만 부상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못하는 경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수비진의 보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하메드 부합시, 그러니까 라디오 몬테카를로의 모하메드 부합시인데 프랑스 쪽 얘기다? 그러면 신뢰도가 높죠. 이거죠. 네. 근데 두 명의 선수가 이 링크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명문 클럽들과 링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선수 하나. 릴의 센터백 가브리엘 마갈레스. 이 진짜 선수, 링크 많이 나더라고. 이 선수는 근데 그러니까 피지컬도 좋고 그러니까 딱 그런 타입이에요. 발이 느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빠른데 약간 순간 민첩성이 살짝 떨어질 수는 있다는 평도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관심은 진짜 많은데 되게 많이 링크가 나. 극한의 한 발 고집이 있습니다. 아. 그런 평이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거 오면 어떻게 될지 사실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진짜 유망한 센터백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약간 관망 중인 것 같아. 누가 제일 좋은가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네, 그러는 것 그리고 이 같아요. 선수 하는 거는 올 시즌에도 팬들 보셨을 거예요. 첼시랑 릴이랑 같은 조였잖아요. 예. 그때 첼시 상대로 되게 괜찮았거든요. 이 선수가. 제가 그때 아마 첼시 아약스 경기 중계해야 돼가지고. 너 그 4대4 경기 너가 했었지? 네, 그거 제가 했어요. 전설의 경기인데. 네, 존나 핵전설이죠, 그거. 핵전설 마지막에. 그때 이제 릴 경기를 그 조건을 보면서 이렇게 좀 봤는데 되게 좀 괜찮다는 생각했었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네. 그리고 하나 추가. 모나코의 또 전도 유명한 센터백이고 이 선수 역시 유수한 명문 클럽들과 링크가 나고 있는 브누아 바디아실. 네. 이 선수도 발도 빠르다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얘는 레알 마드리드랑 링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지금 마갈레스랑 마찬가지로 전방위적으로 링크가 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선수 키워서 파는 거 은근히 잘한다니까요. 뭐 우리가 흔히 거상이라고 하면 포르투갈 포르투, 그러나 뭐 라리가 세비야, 네. 뭐 이런 클럽들이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리옹도 사실 예전에 보면 리옹은 진짜 원조고, 네. 진짜 그 거액의 이적료를 남기는 진짜 그 장미실 올라스 구단주. 네. 그 올라스 구단주가 한 수 접고 들어간 게 레비 아니야? 그 전설이라니야. 그래서 이 선수들이 지금 당장 가깝다는 아닌데 센터백도 지금 주시하고 있다. 중요한 건 제이든 산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제이든 산초 딜에 대해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와, 이게 된다고? 그 딜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바로 얘기하겠습니다.